이 팀이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베스트로 성립이 되어서 서부 컨퍼런스 챔피언이 된 게 아닐까. 덴버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승 시즌 이후로 2년 연속 전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설마 또 그린이 사고 치겠습니까? 지도 인간이면은 정신 차려야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커스한테 승리를 바라지 말고 그림을 바랍시다. 내년에는 더 잘하고 내후년에는 보스턴보다 잘할지도 몰라요. 자, 오늘도 바비큐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 동부지구 또 쭉 얘기를 했고 세 분 소개해드려야죠. 최현길 위원, 우리 석환님, 영용 기자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즐거웠고요. 네.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글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방송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어 선택 좋아요. 제가 그래서 조던 풀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군 기자 전 단어 선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함께하는 게. 아니 근데 열몇 개 팀씩 얘기하려니까 힘들긴 힘들다, 그죠? 네. 이번에는 좀 더 묻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빠르게 이번엔 서부지구 갑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별점 매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먼저 댈러스 갑니다. 댈러스는 지난 시즌 또 서부 컨퍼런스 챔피언이었죠. 네. 조금 우려서는 거는 고점이 아니었을까. 이 팀이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베스트로 성립이 되어서 서부 컨퍼런스 챔피언이 된 게 아닐까. 별다른 전력 보강이었고 결국 단점을 개선해 본다는 장점 유지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에 비슷한 자산 하나 더 추가한 그런 개념인데요. 클레이 탐슨이 이적을 했죠. 하지만 클레이 탐슨은 댈러스한테 필요한 그런 입체적인 윙 자원, 포워드가 아니거든요. 클레이 탐슨은 플레이 로직이 되게 직관적이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오픈 공간을 선점을 하고 캐치 앤 슈팅을 하고 가끔씩도 안 하죠. 그냥 공격에서 어쨌든 그런 역할을 맡고 수비에서도 로밍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은 본인과 비슷한 사이즈, 조금 좀 더 큰 사이즈의 선수를 맡거나 본인이 못하는 거를 잘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원래 잘했던 거를 계속 잘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인데 이제는 부상 전력도 있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과연 댈러스의 약점을 좀 가려줄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지난 시즌에 별 4개였다면 이번 시즌은 별 3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레이 탐슨이 지금 몇 살이에요? 클레이 탐슨 지금 34이요. 34.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 않나? 근데 고장이 나서 그러나? 부상 전력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킬레스 떨어졌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석환님. 영 기자님이 그 입체적인 포워드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PJ 워싱턴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데릭 존스 주니어가 나가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들어오면서 포워드 자리가 비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난 시즌에도 저는 잘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잘해야 돼요. 댈러스가 작년만큼의 그 성적을 내려면 PJ 워싱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릭 라이블리도 그렇고 그리고 게포드도 그렇고 그 세 명이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작년에 이제 파이널을 갔던 그 댈러스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셋 다 이제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지 팀에 도움이 될지 아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별 4개를 주고 싶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길이 형. 저는 별 3개 줬습니다. 지난 시즌 고점 그리고 주사위 6라운드 때였고 올해는 파이널 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클레이 탐슨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시범 경기에서 보여줬고 그냥 돈치치 고팀이죠. 돈치치가 UCG가 리그 1위였죠. 36%. 2위인 아데토쿤보보다 3%포인트가 높았을 정도니까 돈치치에 의한 돈치치의 팀인데 받쳐주는 선수들이 크게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사실 서부 5위에서 파이널까지 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점을 찍은 거거든요. 올해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레이 탐슨에게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네. 부상이 좀 컸죠. 그죠? 네, 부상 오케이. 워낙 큰 부상을 2번이나 겪었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자, 빠르게 그럼 덴버 너겟으로 갑니다. 석환이 형. 덴버 너기츠 별 4개요. 저번에 저희가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해서 잠깐 그 또 다른 편으로 이제 했죠.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웨스트브룩 편이니까 웨스트브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 덴버 너게츠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웨스트브룩은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니콜라 요키치, 당연히 그 자말 머레이, 에런 고든이 어떤 모습 보이냐. 그리고 특히 자말 머레이가 지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어떻게 고쳐질지. 근데 무조건 컨텐더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강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연기령 저 4개 줬습니다. 4개. 뭐 이 팀도 역시 요키치가 중심인 팀인데 돈치치가 있는 댈러스보다 나은 거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낫다. 또 이 팀은 그 요키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를 볼 수 있는 게 그 예전에 그 소닉이 얘기했던 기록이 나오잖아요. 최근 그렇죠. 4년 동안만 보면은 윈시어가 0.300이거든요. 이게 역대 2위입니다. 압둘 자바에 이어서 역대 2위거든요. 그걸 제가 프리뷰에서 봤는데요. 최근 6시즌 기준 윈시어가 1위, 2위 격차보다 1위, 2위 격차가 2위, 30위 격차보다 더 커요. 윈시어보다 예. 48분당 윈시어를 예. 따졌을 때 압둘 자바가 70년부터 74년까지 4시즌 동안 0.309였거든요. 309. 네, 근데 와. 요키치는 0.3002 역대 2위니까 뭐 압둘 자바급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는 한 우승 후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덴버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걱정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사리치 이번에 그 프리시즌 때 사리치 농구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요키치가 그 벤치로 가며 덴버 너기츠가 어떤 농구를 할까 싶었는데 물론 요키치랑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좀 잘 메꿔주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가 지금 그 스탯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식의 농구를 하는데 그게 마이너스 농구다라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리치가 대신 들어와 있으면. EQ가 높은 선수니까.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요키치 빠진 덴버는 어떻게 보셨어요? 요키치가 빠진 덴버는 우리 자랑스러운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랑스럽다고 꼭 승리한 거 아니니까 그냥 뭐 프라우드를 느끼면서 프랜차이즈 타니까 뭐 그렇죠. 근데 전형적으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주사위 6 나오면은 올스타고 주사위 6이 나와도 올스타는 안 돼요. 아니야 올스타급이야. 얘는 나오면 안 나오면은 6 아니면 1밖에 없는 선수니까. 그래서 6 나오면 무서운 거죠. 덴버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승 시즌 이후로 2년 연속 전력이 떨어졌어요. 브루스 브라운이 작년에 나갔고 올해는 켄타베스 칼델 포파가 나갔는데 이 두 선수가 현대농구의 적합한 퍼실리테이터예요. 결국은 수비에서는 상대 가장 중요한 수비수를 POA 수비수를 해주면서도 로밍을 하면서 예백을 쳐주고 공격에서도 브루스 브라운은 슬래싱이 좋았고 이게 롤 연계 KCP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캐치앤슈터가 아니고 얘는 원드리블로 들어와서 미드레인지에서 점프를 쏠 수 있는 좀 더 입체적인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친구였는데 이 브라운과 KCP가 나가면서 더 이상 백코트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머레이는 그냥 핸들러니까. 덴버는 별 5개에서 4개 팀이 된 게 맞죠.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덴버 벤치가 나쁜 표현으로는 정말 시궁창이었어요. 지난 4년간 마진으로 따지면 거의 리그 탱긴 팀들이랑 거의 형님 아우님 하는 그런 수준인데 다행히 웨스트브룩이라는 머리를 비우고 농구를 볼 수 있는 친구가 왔잖아요. 사실 덴버 벤치는 전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요키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팀인데 요키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그거는 돈치치, 쿰보, 테이텀, 뭐 르브론도 못해요. 대체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맞아요. 다른 것이라는 결국은 아웃넘버를 만드는 템포 푸시를 하든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템포를 늦춰가지고 수비를 짜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웨스트브룩은 전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 줘. 나 따라와. 달려봐. 그걸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시즌보다는 벤치가 나아지고 요키치가 한 15초 정도는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엄청 크거든요, 정말 진짜. 그렇죠. 15초 정도만 더 쉬어도 KCP 공백이 크긴 크지만은 웨스트브룩 영입으로 조금이나마 좀 만회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패스? 오케이. 자 이번엔 골든 스테이트 들어갑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제가 별을 2개를 주고 싶은데 그 마이애미 히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플레이오프를 가기만 하면 무서운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스테픈 커리 같은 요키치 같은 이런 월클의 선수가 있는 팀은 무조건 어떻게라든 컨텐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순위가 헷갈리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긴스랑 쿠민가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포젬스키 그리고 무디가 어떻게 성장을 하냐 이런 모습에 따라서 그리고 커리가 얼만큼 예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냐 그리고 그린이 플레이메이킹이 아직도 가능한가. 근데 프리시즌에서 솔직히 진짜 다 이 대답이 나왔었거든요. 다 예스였어요.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이. 근데 물론 프리시즌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지금 별 2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별 4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되게 많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영길이 형. 저도 별 2개 줬습니다. 뭐 이 팀 일단은 뭐그 우승 이후에 약간 좀 미끄러지고 있죠. 젊은 선수들이 스텝업을 못 하고 있고 또 조던풀 같은 선수는 돈만 많이 주고 결국 트레이드 시켜버렸고 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나마 버디 힐드가 왔다는 게 다행인데 버디 힐드가 오면서 스플래시 브라더스 2라고 저는 부르고 싶을 정도로 이 무서운 3점 슛을 갖췄죠. 스플래시 버리스라고 하죠. 이제 요즘엔. 근데 이 선수도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쿠민가나 뭐 무디 같은 선수들이 좀 더 성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케본 루니가 그때 우승했을 때처럼 그때 포텐셜을 계속 터뜨려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팀이 정체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프신 여기면 잘했죠. 힐드가 탐슨이나 완전히 똑같은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3점 라인에서는 비슷한 생산력을 낼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 친구가 데뷔 이후로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3점을 넣었어요. 1위는 당연히 커리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3점 라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고 디앤서니 멜튼이 꽤 괜찮은 퍼실리티예요. 이 친구가 수비도 괜찮고 대인 수비, 뭐 스위치 수비 그리고 파이트 수비 이런 것도 다 좋고 공격에서도 드리블만 안 치면 괜찮은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가끔 어쩔 수 없이 드리블을 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 핸들링 압박만 주지 않으면 괜찮은 좋은 선수고 카일 앤더슨은 충분히 그린 다운그레이드 버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린보다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면도 있고요. 오프시즌에 굉장히 괜찮은 전력 개선이 이루어졌고 위긴스가 이제 안 좋았던 가족사를 딛고 건강에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쿠민가가 퇴번을 하지 않겠죠. 성장을 하겠죠. 쿠민가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모제스 모디도 이번에 연장 계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 얻었고요. 그래서 저는 별 2개보다는 그래도 별 3개가 가깝지 않을까. 지난 시즌보다는 나아질 거다. 예. 그리고 설마 또 그린이 사고 치겠습니까? 지도 인간이면은 정신 차려야지 이제.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왜냐면은 그린이 예전에는 리그 사무국이랑 뉴저지 어디입니까 그 형기 그 리플레이 센터에서 자꾸 봐주니까 기고만장해서 사고를 쳤는데 이제는 커미셔너가 딱 집어 말했잖아요. 너 주시하고 있어. 다음번에 사고 치면은 너는 아마 진짜 하프타임 밴을 당할 거라고 진짜 암시를 줬잖아요. 진짜 어지간히 이제 정신머리가 있는 친구면은 사고 안 치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세상이 이게 범죄 없는 세상이 되겠죠. 분명히 주시하고 있다고 암시를 줬잖아요 지금. 이 정가 18번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골든 스테이트는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 사람 고쳐 쓴 거 아니다. 커리는 괜찮은데 그 옆에 친구가 참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휴스턴 로켓으로 갑니다. 별 2개 줬습니다. 별 2개. 이 선수 팀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여전히 좀 플레이오프를 확정짓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보고 오히려 루키들 그리고 1, 2년 차 선수들 이 루키 스케일의 계약이 있을 때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든 내후년 정도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성장하는 재미를 보는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석환님. 저도 별 2개를 줬어요. 근데 저는 위원님과 조금 다르게 여기 팀에 스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프렌 생군이라고. 알프렌 생군이 그 미니 요키치라면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요키치랑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이 선수는 그 스탯만 보면 뭐 슛 쏠 줄 알고 뭐 공격할 줄 알고 하이포스트에서 뿌려주고 어시스트 할 줄 알고 리바운드 할 줄 알고 뭐 그런 면에서 비슷할 수 있는데 알프렌 생군은 굉장히 자기 공격을 잘 찾으면서 림에서 힘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파워풀한 공격을 많이 해줘요. 그런 부분에서 요키치와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제일린 그린이라는 조금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래도 뛰어난 선수가 있고 이번에 리드 셰퍼드 뛰어난 슈터죠. 아멘 탐스와 자브리 스미스의 성장, 베테랑 벤블릿 이렇게 같이 팀을 꾸리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플레이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팀입니다. 셰퍼드 내가 이번에 되게 기대했는데 이번 시공 경기 3점 성공률이 18%던데. 그래도 그 휴스턴 종특이에요. 종특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염 기자. 저는 별 3개 주겠습니다. 3개. 휴스턴이 구단 프런트가 의도했는지 아니면은 지난 시즌 부임한 이메 유도카 감독을 위한 선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박자 빠르게 좀 리빌딩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원래 한 시즌 정도는 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유망주들 작년 여름에 프레드 벤플리트와 딜런 브루스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 더 이상 옥석 가리기 안 해. 우리 이제 부족한 부분에 베테랑 채워놓고 달릴 거야 해서 실제로 성과를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 한 개막 20경기 구간 때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들어갔고 또 3월 달에 생근이 아웃되고 나서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11연승을 달리면서 골든스테이트 12자리를 위협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반기 때는 정말 유도카 특유의 그 짠내라는 수비로 레이팅을 엄청 높이 끌어올리고 수비 쪽, 후반기에는 달리는 농구, 실제로 페이스, 트랜지션, 속공 이런 모든 수치가 다 리그 탑10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업템포를 잘 구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11연승 달렸죠. 그러면 자 전반기 때는 수비를 습득하고 어린 선수들이 후반기에는 공격을 습득했습니다. 차기 시즌에 그 중간점을 찾아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면은, 그리고 또 아멘 탐슨, 캠 위트버, 타리슨 이런 윙 쪽 여백을 잘 채워준 선수들, 퍼실리테이터 또는 이제 슬래시 에너자이저 이런 친구들이 성장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플레인 토너먼트 상위 시드부터 플레이오프 직행 이러면 1에서 8위가 나오죠. 그 팀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세계를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뭐 별의 개수는 그렇게 후하지 않아도 평가들이 조금씩 좀 다르시네요. 휴스턴에 대해서. 전번에 했던 수비를 후반에 까먹었으면 어떡해. 아 근데 유도카가 또 빠따를 듭니다. 이 양반이 또 빠따를 잘 들어요. 이게 맞기 싫으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좋습니다. 휴스턴에 이어서 이번엔 LA 클리퍼스로 갑니다. LA 클리퍼스는 별 2개를 주고 싶어요. 레너드가 부상이 있고 부상 기록이 있고 레너드가 돌아온다면 챔피언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이에는 제임스 하든 쇼가 벌어질 것 같아요. 주바치랑 스프레드 피켄롤에서 그냥 계속 그 24초 다 쓸 때까지 무조건 계속 피켄롤만 하면서 스크린 공격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미스매치, 거기서 파생되는 공격으로 드라이빙 킥 아니면 플로터 아니면 뭐 주바치한테 랍 덩크, 그런 식의 그 농구를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실제로 프리시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 이번에 FA로 데려왔는데, 케빈 포터 주니어도 휴스턴에 있을 때 제임스 하든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런 루는 제임스 하든이랑 비슷한 패턴을 KPJ한테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전이랑 벤치가 비슷한 농구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팀이에요. 이 팀 구단주가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발머입니다. 발머 형이 전 세계 탑10 부호죠. 이 형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나온 이유가 윈도우 폰에 속아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속여서. 그때 발도 속에 전설이 시작됐죠. NBA 와서 즐거웠습니다. 스타들 데리고 크리스 폴, 블레이크 그리핀,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뭐 레디도 데리고 있었고요. 즐겁게 농구를 하는데 이 형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올 때 그 버릇은 못 버린 거야. 자꾸 잘 속아. 발도 속이야. 레너드한테 계약을 주자마자 벌써 2번째 재계약이죠. 누웠어요. 이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너드가 일단은 안 나옵니다. 우리 발명 속이 쓰려. 아이씨 머리 더 빠져.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하든 말씀하셨는데요. 하든은 지금 본인은 휴스턴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농구에 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스스로의 고점을 계속 낮춰잡고 있어요. 지금 UCG라든지 볼 터치, 볼 소유 모든 지표가 30개 팀의 메인 브랜드가 있다 하면은 중간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왜? 휴스턴 때처럼 역대 넘버원 UCG를 찍으면서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스태미나도 이제 없고, 그리고 예전 휴스턴처럼 본인한테 그렇게 시스템을 맞춰주지도 않아요. 예전에 휴스턴 때는 하든이 손짓하면은 다 코너로 다 찌그러졌죠. 하든한테 광대한 오펜스 코트를 다 내줬죠. 그럼 하든이 그것이 다 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하든한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하든이 옛날처럼 그렇게 생산력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헬리오센트릭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든 중심으로 그렇게 클리퍼스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한들 과연 휴스턴 브루클린 버전은 바라지도 않고 필라델피아 버전 하든만큼이라도 뭔가 뽑아낼 수 있을까 하면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는 석환님 말씀대로 별 2개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든은 몇 살이에요 지금? 35이라 나오네요. 형님 나이를 생각하니까 적어 보이지. 나이를 이렇게 날 죽이나? 좋습니다. 자, 이번엔 레이커스 갑니다. 꼭 이게 농구가 승리보다는 좀 재미를 주는 농구가 있잖아요. 승리보다는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건강하다는 전자의 그 원투펀치라면 충분히 덴버를 만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선수단 중에 많은 선수들이 돌아왔어요. 특히 르브론 중심 팀의 고질적인 약점이 그거였어요. 매 시즌 로스터가 많이 바뀐다는 거. 저는 그걸 화전민 농구라고 해요.
한 시즌 쫙 불태우고 저희 가서 농사 짓고 한 3년 뒤에 돌아오면 거기 또 이제 풀 상황이 좀 잘하고. 올라왔잖아. 그때 농사 짓고 그렇게 하는 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도 윈나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몇 년간은 레이커스가 좀 연속성을 가져갔습니다. 하치무라도 계약 주고 디안젤로 러셀도 계약 주고 오스틴 리브스 잡고 이래가지고 괜찮은 로스터를 꾸몄고 앤서니 데이비스와 르브론 제임스도 뭐 지난 시즌 건강히 뛰어줬으니까 뭐 괜찮은 승리 냈죠. 거의 6할 때 승리를 냈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다른 팀들은 다 전력이 보강됐잖아요. 오클라호마시티 떡상했죠. 댈러스 떡상했죠. 미네소타 올라갔죠. 뉴올리언스 자이언 살 빼고 건강해졌죠. 또 피닉스 작년보단 잘하겠죠. 근데 레이커스는 그 자리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또 웃긴 게 레이커스 정도 극단적인 윈나우 팀이죠. 르브론이 나이에 따라서 성적이 갈린 팀이니까. 그런 팀이 왜 신인 감독을 데려왔을까요? JJ 레딕. 딱 뉴욕이 필 잭슨 인맥으로 데리 피셔 감독 데려갔던 그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왜 레이커스라는 이렇게 급한 팀이 레딕이라는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은 감독을 데려왔을까? 왜냐하면 바지 감독이고 르브론이 감독이지. 뭐. 사실 르브론 말 안 들으면은 감독 쫓겨날 텐데. 위험한 얘기하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왜 레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감독 데려왔을까? 레딕이 물론 신선한 셋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감독도 다 쓰는 겁니다. 레딕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NBA 역사에 이름을 새길 준비가 돼 있어요. 아버지가 패스를 하고 아들이 그 패스를 받아가지고 슛을 넣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지쳐서 교체하는데 아들이 탁 손을 터치하고 코트로 들어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커스한테 승리를 바라지 말고 그림을 바랍시다. 너무 승리에 연연하지 말고요. 네. 대충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석화님. 지난 시즌 레이커스는 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업 체인지가 너무 많았었어요. 다빈 햄은 왜 이렇게 토리언 프린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계속 넣으면서 벤더빌트가 들어갈 자리에 하치무라가 들어갈 자리, 오스틴 리브스가 들어갈 자리에 토리언 프린스를 계속 넣고, 그리고 시즌 중간에는 말도 안 되는 포워드 4명의 데이비스 하나 그런 라인업도 쓰고, 그런데 JJ 레딕이 들어와서 조금 안정이 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라인업 쪽은 딜로, 리브스, 하치무라, 데이비스, 르브론 이렇게 쭉 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모든 감독이 그 쓰는 패턴들을 다 쓴다고 하지만 저는 JJ 레딕의 그 셋 플레이를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JJ 레딕이 르브론 제임스랑 한 마인드 게임 그 팟캐스트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런 액션들을 막기 정말 힘들었다라고 이제 몇 가지의 패턴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고스트 스크린, 혼즈 액션, 뭐 혼즈 플레이어, 뭐 인버티드 픽앤롤 뭐 등등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게 그대로 레이커스 플레이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약간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재밌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신 것처럼 브로니의 뭐 활약, 그게 뭐 좋든 안 좋든 일단 브로니가 뛰면 사람들은 레이커즈의 경기를 보게 될 거니까 그런 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 여러모로 뭐 우승을 떠나서 승리를 떠나서 레이커즈 경기는 자주 챙겨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영길이 형. 저 별 2개 줬고요. 네. 큰 멤버 보강 없죠, 이 팀. 뭐 그리고 재밌는 게 루키 2라운드 애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1라운드 애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시범 경기에서 터진 거는 1라운드 애거든요. 달튼 크넥트 이 선수 정말 잘하거든요. 아 잘해요. 네. 이걸 깡총 출신에 그 생긴 거 딱 봐도 전형적인 올 아메리칸 보이인데 고등학교 때도 눈에 안 띄었었고 갑자기 키가 크면서 이제 대학 5년 다녔는데 마지막에 테니스 대학에서 꽃을 피웠죠. 엄청나게 하면서 줄리어스 어빙 어워드까지 탔는데 정말 피어 슈터입니다. 득점력 하나, 슈팅력 하나는 뭐 검증됐죠. 제기디와 대결도 토너먼트에서 보면 엄청났고 네. 이 선수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2라운드에 이상한 애가 주목받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오케이. 자 레이커스는 요쯤 하고요. 멤피스로 갑니다. 멤피스 저거는 4개 줬습니다. 자모란트만 돌아온다면 이 팀은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자모란트가 있을 때 5시즌 동안 141등 109패 5승률 5할 6분 4리, 없을 때는 4할 6분 1리. 모란트만 있으면 이 팀은 플레이오프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팀인데 올해 괜찮은 빅맨 잭 이리라는 루키 시범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팀은 기본적으로 동부의 복병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별 3개를 주는데
별 4개가 되려면은 잭 이디라는 이제 신인 빅맨이 과거에 스티브 아담스 그리고 아킬레스건 부상을 겪기 전에 브랜든 클락처럼 충분히 그런 연계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성패가 갈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디가 아담스 그리고 부상 전에 클락의 역할을 대체해줄 수 있다면은 모란트 그리고 핸드오프를 받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베인 같은 뭐 스마트나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비신할 수 있겠죠.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 힘을 합쳐서 하는 걸 이디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제런 잭슨 주니어는 지난 시즌 모란트라든지 베인이라든지 이런 20+ 득점원들이 빠져나갔을 때 본인이 이제 많은 포지션을 몰아받으면서 득점 많이 했거든요. 그래 이제 손끝 감각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좀 단조롭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제런 잭슨 주니어가 거의 디포이급의 수비 실력을 유지하면서 공격에서도 뭐 16점, 10점 이렇게 해준다면은 멤피스는 별 4개 팀이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가 있으니까 별 3개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네, 저도 별 3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모란트랑 잭 이디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데스몬드 베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데스몬드 베인은 그 프리시즌 보니까 온볼 수비가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자모란트가 없으면서 이제 플레이메이킹도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번 시즌까지 가져왔어요. 심지어 더 좋아진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데스몬드 베인이 세컨더리 볼 핸들러로서 자모란트 옆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팀의 그 실링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별 3개를 주지만 충분히 4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빠르게 그럼 미네소타로 갑니다. 미네소타는 별 4개를 줘야겠죠. 그래도 타운스가 빠지고 랜들과 디비첸조가 들어왔지만은 이미 현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랜들은 사실 페이크고 디비첸조가 정말 미네소타가 원하던 친구였다. 이게 왜냐하면은 미네소타가 지난 시즌 2라운드까지는 괜찮았어요. 플레이오프에서. 근데 딱 댈러스랑 만나니까 백코트 쪽에 앤트맨이 묶였어요. 댈러스가 이제 사정없이 이제 린치를 가했거든요. 진짜 파울했다는 게 그 정도로 압박을 심하게 줬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핸들러 또는 슈터가 없는 거예요. 타운스도 허우적거리고 있고. 근데 디비첸조는 이미 지난 시즌 때 우리 아군 핸들러가 조금만 여지를 줘가지고 본인 쪽으로 볼을 탈압박을 해주면은 바로 그를 3포인트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역량을 증명을 했죠. 에드워즈한테 이제 함부로 더블팀을 갈 수가 없어요. 디비첸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오픈 스팟을 움직여줄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콘니가 한번 받아가지고 패스를 주든 아니면 에드워즈가 직접 주든 그렇게 디비첸조 활용하는 셋이 많이 늘어날 거고 상대 수비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거예요. 랜드는 뭐 정규신인데 잘하겠죠. 이상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별 4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카앤토니 타운스가 나갔지만 랜들이 들어오면서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되게 기대 반 궁금 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랜들이 그 뉴욕에서는 볼스토퍼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네소타에 와서는 볼스터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빨리빨리 공을 뿌려주고 그리고 디시즌 메이킹도 바로 해주고 크리스 핀치가 대단한 공격성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도 정말 잘하지만 공격 패턴이랑 공격 모션도 되게 중요시하는 감독인데 거기 안에서 랜들이 바로 들어와서 공격 안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라는 거를 이번 프리시즌에서 증명을 했고 근데 물론 프리시즌이라서 저는 얼만큼 10경기 봅니다. 10경기 봅니다.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갈 옛날 때까지 뉴욕 뉴올리언스 레이커스 시절로 돌아가는데 10경기 봅니다. 뭐 프리시즌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다. 그리고 랜들이 활용법이 뉴욕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리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별 4개 줬고요. 뭐 기본적으로 고베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팀 수비가 기본적인 가장 뭐 꾸준할 지표가 바로 수비잖아요. 수비에서는 리그 1위를 다 찍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카난선 타운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가 떠나는 자리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이 트레이드를 잘했다. 디빈첸조하고 랜들 데콘은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별 4개를 줬습니다. 드래프트도 잘했어요. 실제로 드래프트 드래프트도 힘을 쫙 줘가지고 잘했습니다. 딜링햄 괜찮아요. 저 네. 딜링햄 괜찮은 이번 포인트 가들 중에는 제일 괜찮은 애 중에 하나다. 일단 보는 게 재밌어요. 딜링은. 켄터키 대학 시절에 1학년 때도 얘를 왜 안 쓰지? 얘를 왜 주전 안 쓰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잘. 근데 셰퍼드하고 둘이가 거의 켄터키 먹여 살렸는데 얘네들을 자꾸 벤치로 쓰니까 성적이 안 났는데 이 팀에 와서 좋은 기회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갑니다. 뉴올리언스는 역시 동부에 필라델피아, 뭐 샬럿이 있다면은 서부에는 뉴올리언스가 있겠죠. 잉그램이 아프면은 자이언이 잘하고, 자이언이 안 아프다면은 잉그램이 아프고, 둘 다 건강하고는 맥컬럼이 아프고.
서로 간에 이제 품앗이를 하면서 너무 한 명만 욕을 안 먹게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팀이었는데요. 건강해야겠죠. 사실 건강하더라도 조합상 누군가는 내년에는 나가야겠지만은 단 한 번만이라도 베스트 5가 가동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또 올해는 제대로 된 핸들러가 왔으니까 머레이를 제대로 된 핸들러라고 가정을 하고요. 맥컬럼을 벤치로 내려면 벤치도 엄청 강해집니다. 그리고 허브 존스라는 리그에서 가장 우수하도 표현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우수한 2번, 3번 오가는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트랜지션도 괜찮고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가 1번을 잡고 그 위로 잉그램, 좌이언, 뭐 이브미 씨 같은 빅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수틀리면 좀 스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건강하기만 하면은 저는 별 3개 줄 수 있다. 저 별 1개. 건강 안 하니까. 예, 이 팀의 주축이 누굽니까? 예, 자이언 윌리엄슨. 건강 안 하니까. 예, 그리고 잉그럼. 두 선수 모두 듀크 출신입니다. 예, 끝. 아 형 이걸 입고 그러면 안 돼. 참고로 우리 저 최연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얘기해 주세요. NCAA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옷입니다. 자, 석환이 형. 아 저는 그 뉴올리언 펠리컨스 별 3개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보도 들으셨나요? 그 허브 존스를 5번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난 시즌에 종종 했습니다. 해봤어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이거 5번, 4번 뭐 이런 필요 뭐 개념이 무뎌졌으니까 큰 의미 없지. 그러긴 해도 이번에 특출난 선수를 5번에 쓴다는 거, 뭐 림 프로텍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5번으로 경기를 쭉 물론 쓰진 않겠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만 쓸 텐데 빅맨이 가장 걱정이 되는 팀이긴 해요. 아 근데 뭐 빅맨뿐만이 아니라 부상도 너무 많아서 걱정이 정말 많은 팀인데 풀 포텐셜을 다 보여준다? 그러면 별 3개가 아니라 심지어 4.5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조합상 이 팀은 풀 포텐셜이 별 3개라 봐요. 저는 풀 포텐셜이 어. 풀 조합상. 포텐션이 별 1개 반. 야, 이게 평가가 극단적이네 여기는. 왜냐 그 겹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재능이 겹치는 애들이. 다쳐서 이렇게 분산되는 게 낫지. 같이 뛰면 오히려 오히려 그럴 수도 시너지가 안 날 있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쳐가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팀이 그러니까 궁금해요. 5명이 다 건강히 뛰는 모습이 보고 싶긴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 네. 예. 예. 뭐 잉그램 트레이드 된다는 뭐 루머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근데 잉그램 트레이드를 할 수 없는 게 자이언이 또 언제 다칠 줄 알고 잉그램을 트레이드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예요, 그게. 얼마나 슬픕니까? 팀을 누가 부상으로 빠질 거니까 그걸 대비를 한다고 팀을 운영해야 돼요. 너무 딘 게 많아가지고요. 슬픈 일이다. 슬프죠. 슬프다. 예. 자, 다음 팀 갑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전 5개 줬습니다. 오, 드디어 5개 팀이 나왔네요. 지난 시즌 서부 1위 팀이고요. 서부 준결승에서 지금 댈러스에게 잡혔었는데 이 팀이 굉장히 어린 팀이거든요. 경험을 많이 쌓고 하텐슈타인이 들어온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맞아요. 인사이드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 약점이 없어진 팀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서부에서는 오클라호마. 절대 강자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별 동의하십니까? 5개입니다. 오케이. 파이널에서는 보스턴과 OKC가 붙을 것 같고요. 빅맨 리바운드 이슈를 보완을 했죠. 아이제 하튼슈타인으로. 이게 제가 몇 개만 얘기하면 아이제 하튼슈타인 뛸 때 그 상대팀 림 주변 필드골 퍼센티지가 11%나 낮아져요. 그게 리그 최고 중 하나인데 그것보다 더 잘한 선수가 챗 홈그램이었어요. 챗 홈그램은 정규 시즌 때 상대팀 골 및 필드골 평균을 11.4%나 낮게 나오고 플레이오프 때는 심지어 15%까지 그게 낮아졌어요. 근데 그 두 명이 같은 팀에 뛰게 되면 한 명은 림 프로텍션만 하지 않고 한 명은 이제 바로 그 로테이션을 돌고 그리고 스위치 하려면 하고 아니면 더블팀 가려면 가고 그런데도 뒤에 또 대단한 림 프로텍터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건 진짜 사치입니다. 사치. 이거는 대단한 팀이에요. 형성도 되게 잘 됐고 그렇다고 해서 백코트 수비가 딸리는 것도 아니죠. 백코트 수비도 알렉스 크루스로 들어오면서 더 보완을 시켰죠. 원래 잘하는 팀을 흠이 없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용국 기자도 의심이 의지없이 별 5개를 주고요. 오케이. 오클라호마 시티는 정말 대단한 게 과거의 훈훈한 미담을 많이 남겼어요. 일단 과거로 뭔가 깔 게 없어요. 현재 최고인데 이 팀은 미래까지 가지고 있어요. 연기령이 말씀하셨죠. 어린 팀이라고. 어린 팀이라서 계약도 다 좋아요. 그리고 미래 드래프트 지명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승은 전력이에요. 작년 잘했죠. 올해 더 잘할 겁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고 내후년에는 보스턴보다 잘할지도 몰라요. 네. 저는 이 팀이 판타의 팀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 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피닉스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딴 식으로 팀을 만들었느냐. 오클라호마 시티는 어떻게 이런 팀을 만들 수 있을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단장의 힘이죠. 네. 이거 스티브가 2K에서도 못 만들어요. 네, 이거는. 이게 큰 시장도 아닌데 정말 드래프트 그러니까 잘하고 트레이드 잘하고 사실 듀란트, 웨스트브룩, 하든 이런 애를 뽑은 것도 대단한데 걔네들 보내고 팀이 네. 이렇게 빨리 리빌딩이 된다? 정말 대단한 거죠. 현실 풋볼 매니저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은 일선도 대단한 게 지난 시즌 리그 5선관을 꼽히는 백코드 수비수가 2명이 뭉쳤습니다. 한 명이 SGA고 한 명은 카루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다들 장점 말씀했으니까 이 팀 외모가 좀 밋밋했어요. 좀 많이 밋밋했습니다. 좀 특출나는 게 없었는데 우리 또 카루소라는 우리 100만 탈모인들의 희망, 영원한 별이 왔지 않습니까? 일단 외모적으로 받쳐주는 팀은 폄하할 수가 없어요. 이 팀은 실력이면 실력, 외모, 인기면 인기 빠질 게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승 후보입니다. 이 팀은 별이 5개. 5개, 돌침대야? 외모까지 따지면 6개. 자, 근데 우리 영영군 기자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팀을 이따위로 만들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피닉스로 갑니다. 별점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그냥 팀이 이상하다는 거죠. 구조가. 어쨌든 별 4개를 줄 수 있겠죠. 가장 플러스 요인은 지난 시즌에 대비해서 없는 살림에 미니멈 롤 플레이어들을 잘 모았어요. 이 팀은 1번 핸들러가 꽤 큰 문제였던 팀인데 타이어스 존스, 몬테이 모리스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조립장을 2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정말 헐값으로. 저는 약간 이게 뭔가 속된 편으로 야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데려왔거든요. 휘장에서 3배, 4배 발수인 선수를 미니멈으로 데려왔어요. 뭐 단장 일을 잘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제 지난 시즌 문제 중 하나였던 1번 핸들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듀란트,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를 빅3로 뽑는다 하면 이 선수들은 노세와 더불어서 부상이 문제였는데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는 덜 아프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지난 시즌보다 더 아프라고 우리가 뭐 저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덜 아프고 잘 뛸 수 있길 기대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유서프 너키치의 출전 시간을 새롭게 영입한 프런트코트 자원들로 조금씩 줄이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다 하면은 역시 별 4개 팀으로 분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저도 별 4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데빈 부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올림픽 미국 우승을 이제 커리, 르브론 그리고 듀란트가 이끌었다고 이제 대부분 말하는데 저는 데빈 부커가 되게 숨은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슈퍼맥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렇게 다재다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계속 코너에 있으면서 3&D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에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퍼스타들과 뛰니까 내 역할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그 멘탈리티를 갖고 피닉스 선수 다시 와서 이번 시즌을 이렇게 풀어나가게 된다면 피닉스 선수는 별 4개지만 충분히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데빈 부커가 그 팀을 리드해서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하여튼 두 분은 피닉스를 별 4개 주었고 우리 연길이 형. 저는 되게 짜게 줬습니다. 2개 줬습니다. 2개. 아니 뭐 슈퍼스타 맞죠, 셋 다. 근데 셋이 과연 뭉칠 수 있냐? 일단 부상도 많고 지난 시즌에 같이 뛰었을 때 26승 15패 승률이 나쁘진 않지만 또 엄청 좋지도 않았어요. 뭐 6할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선수들 특히 올림픽 때처럼 누군가 해준다면 좋지만은 과연 그게 될 것이냐 그것도 뭐 걱정이고 브래들리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렇다고 뭐 데려온 선수 아까 말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큰 도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야 플레이오프 나간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분과는 좀 다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뭐 부덴홀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부덴홀저가 이번에 새로 그 감독으로 부임이 됐거든요. 근데 부덴홀저의 그 수비가 페인트 위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 리그 대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수비 스킴이 또 공격이 많은 피닉스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난 시즌보다는 더 그런 수비수가 있나? 미들턴이나 이런 애들 있나? 수비는 저는 물론 선수들 재량도 중요하지만 수비는 진짜 그냥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뭐 하거든요. 부덴홀저가 정규 시즌은 또 기가 막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수비는 진짜 감독이 전부 다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부덴홀저라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비만 탄탄하면 피닉스는 진짜 실링이 끝도 없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길이 형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피닉스는
우승이 한 번도 없는 팀이에요. 네. 이 터가 안 좋은 팀이라고 저는 전형적인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승에 3번 갔는데 우승 못했고 항상 그 다음 시즌에 뭐 좋은 성적을 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지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닉스가 이미 고점을 찍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프랜드 부조가 왜 부족하냐 묻는다면은 결국 슈퍼스타를 3명 있다고 하는데 물론 듀란트 빼고는 슈퍼스타도 아니고 올스타가 3명 있다고 하는데 그 세 선수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더 크게 키워주는 그런 조합이어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3명 겹치죠. 그냥 다 스코어 네. 3명이잖아. 스코어 3명이 겹치죠. 3명이기 그게 때문에. 좀 이제 지적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네. 띵킹 바스켓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에이드리안 덴틀리 같은 선수 기록 뭐 거의 30점 넣고 득점왕 2번 하고 이런 선수인데 평가를 굉장히 낮게 치는 이유가 다른 동료들과는 조화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 3명이 조화가 되느냐 어렵다. 의문이라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별 2개. 그러니까 그렇게 조합이 돼버리면은 변수를 못 만들어요. 미네소타 같은 최강 수비팀과 만날 때 스윕을 당했거든요. 4연패 스윕. 그 3명이 뭉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를 못 만들어냈어요. 근데 1년 더 먹었는데 걔네들은 다 나이가 많거든요. 바뀔 수 있을까? 그 플레이오프에서는 타이어스 존스라든지 몬테 앨리스 또 메이슨 플라는 이런 영입 선수들이 또 역량이 줄어들죠. 정규 시즌보다는. 결국은 또 듀란트, 부커, 빌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너키치까지? 글쎄요. 플레이오프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자, 이번엔 포틀랜드 트레블레이저스로 갑니다. 포틀랜드는 1년 더 꾸려야죠. 이게 학점이 좀 부족해요. 예. 리빌딩을 대학교 졸업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본적인 학점이 한 25점은 넣어야지 사람 구치를 받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한 22점밖에 못했어요. 한 2학기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평가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이제 학점 더 받아오라고요. 예. 그 말인즉슨 1년 정도 더 탱킹해야 된다. 공부해라. 네, 등록금 한 학기 더 내라. 네. 예. 자, 석환님. 저도 별 0개 주고 싶은 오! 팀이에요. 석환님이 별 0개? 어, 처음 아니에요 이거? 서부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이유는 많아요. 그 스콧 핸더슨의 그 성장, 그리고 스콧 핸더슨이랑 그 도노번 클링언이랑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그리고 디언드레 에이튼은 또 어떻게 공격 중간에서 스콧 핸더슨은 얼마나 걸림돌이 될지, 그러니까 동료를 괴롭힐까? 얼마큼 동료를 괴롭힐까.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디언드레 에이튼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디언드레 에이튼은 위에서 팀을 짜야지 좋은 선수고, 지금 현대 선수는 왜 최악의 픽으로 그때 뽑았어? 왜냐하면 현대 농구에서 특히 NBA가 추구하는 농구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돈치치가 뽑혀서 그랬다고. 뭐 하여튼 그 스콧 핸더슨이나 디언드레 에이튼은 잘 맞지 않는 조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클링언이 와서 핸더슨이랑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아부디아도 왔고. 네, 아부디아를 빼먹을 만했는데, 아부디아는 포인트 포워드로서 정말 잘 데려왔어요. 그런데 잘 데려왔다고 해도 그렇게 뭐 팀을 0점에서 1점으로 바꿀 그런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별이 0개. 네, 그랜트를 빨리 치워야 됩니다. 아부디아를 위해서라도 그랜트를 빨리 치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은 뭐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됐어요. 최연. 저도 별 안 줬고요. 지난해 서부 꼴등이고 올해도 강력한 꼴등 후보고 뭐 클링은 잘 데리고 왔죠. 클링은 선수가 근데 부상이 좀 많은 선수예요. 잔 부상이 많은 선수라서 그 커네티컷에서 그걸 받았는데 전형적으로 부상 관리 못하는 팀 아닙니까 포틀랜드? 네, 걱정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부상 관리 못한 팀이죠. 네. 그렇죠. 자, 이번엔 제가 갑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세크라멘토라면은 뭐 별 3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크라멘토가 일단은 사보니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팀이에요. 우리가 공격만 보는데 사실 수비에서 부하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보니스가 지난 시즌 때. 마이크 브라운이 원래 수비 코디네이터 출신에 실제로 골든 스테이트에서도 잘 보여줬고 클리브랜드 시절 때 잘 나갈 때도 잘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크라멘토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갈 때 수비가 좀 미진했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수비라면 선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수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수비를 정말 사보니스가 공격에서도 하는 게 많은데 수비에서는 1.5배를 더 갈아 넣어서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수비수를 보강해줘야겠죠. 근데 시장에 수비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크라멘토에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공격에서라도 너 좀 풀어줄게 그래가지고
더마 드로잔이라는 스트롱 사이드를 비워주면 자기 알아서 공놀이 할 수 있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사보니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릭 몽크라는 괜찮은 이제 슬래셔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흥행을 잘해요. 4쿼터에. 진짜 쫀득쫀득하게 1점째 2점째 이런 승부수를 잘 내는데 몽크, 팍스 이런 친구들이 또 클러치 득점원이에요. 요렇게 이제 클러치에서 버틸 친구, 공격에서 사보니스의 부담을 덜어줄 친구, 수비에서는 사보니스를 계속 가눠넣는다.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별 3개가 나오죠. 지난 시즌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진 거죠. 좋습니다. 자, 저는 별 2개 줬습니다. 별 2개. 플레이인은 충분히 가능하다. 팀도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온 느낌이 살짝 있고요. 예. 물론 영입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시스템에 녹아들 거냐. 지금 사실 진짜 사보니스가 공격에서 핵심이었고 과거 어떻게 보면 그 브래드 밀러, 뭐 디바치 있을 때 그런 농구를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에 과연 어울릴까 이런 의구심도 들긴 하거든요. 살짝. 그래서 그냥 스트롱 사이드 비워주는 거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한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적 낼 것 같습니다. 저는 별 3개를 줬는데요. 사크라멘토가 지난 시즌 리그에서 그 2점 필드골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드말 드로저는 이제 2점의 미드레인지의 킹이죠. 드로저를 데려오면서 그런 부분은 보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몽크랑 케빈 허더가 그 부상으로 다쳤을 때 키온 앨리스라는 수비 보석을 찾았지만 공격 샷 크리에이션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커는 좀 많이 부실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부분도 드말 드로즌을 데려오면서 그 보강을 하기도 했고요. 드말 드로즌은 특히 온볼 수비에서 너무 약한데 구멍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수비가 약한 선수인데 시카고에서는 드로잔을 그 4번처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맨 위치에 들어가서 태그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로테이션만 잘 돌아주는 역할. 일단 베테랑이니까 그래도 농구 IQ는 조금 있어서 그 포지션은 그래도 잘 잡기보다는 그래도 평균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완벽하게 숨겼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크라멘토는 애초에 그 수비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팀인데 드로잔을 얼만큼 숨길 수 있을까? 공격에서 보여주는 포인트가 그 수비에서 나오는 약점을 좀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질문이 많은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건 머레이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네. 시즌에는 뭐 반즈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만 수비에서 좀 해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키건 머레이가 공격에서 좀 더 힘을 쓸 수 있다 하면은 이번 시즌은 머레이가 4번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드로잔을 다 숨겨줘야겠죠. 키온 앨리스가 일단 키온 앨리스는 좋은 온볼 수비수가 왔으니까 나머지 선수들 좀 여유를 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뭐 사보니스가 리그에서 내구성이 가장 좋은 빅맨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어째 굴러야죠. 사보니스는 그대로 굴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자, 이번엔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갑니다. 네, 저 별 1개 줬습니다. 신인급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웬바냐마하고 스테픈 캐슬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올해보다는 내후년 정도를 바라보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별 1.5개를 주고 싶은데 약간 얼마나 보기에 재밌는 팀이냐 이런 별 5개, 별 6개를 주고 싶어요. 이게 웬바냐마라는 이런 외계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그리고 외계인한테 공을 줄 수 있는 크리스 폴도 데려왔으니까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샌안토니오의 관점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웬바냐마가 원하는 장소에서 공을 잡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프리시즌 경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팀 덩컨을 위해서 이제 웨지 스크린을 되게 많이 써줬거든요. 그거를 똑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이제 웬바냐마한테 많이 그 웨지 스크린 써주는데, 그래서 웬바냐가 좋아하는 하이 포스트 아니면 로 포스트에서 공을 잡아서 거기서 그 공손 위로 올려서 이제 아무도 닿지 못하는 그런 리치에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요. 보는 거는 정말 재밌어요. 승리는 많이 못하겠지만 웬바냐마의 성장만 보더라도 무조건 봐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냐마 보는 재미로. 네. 예. 샌안토니오가 지난 시즌 후반기 때 거의 한 이제 3월 말이죠. 그리고 4월까지 리그 강팀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 팀들이 그냥 셧다운 시킨 팀이라든지 휴식하는 팀들이 아니었고 전력으로 부딪히는 팀들을 샌안토니오가 다 잡았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레 포포지 감독이 지난 시즌 초반에는 웬바냐마를 포함해서 그냥 다 방목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너희들 깜냥을 하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겸손해져라고. 그렇게 선수단한테 좀 야지를 준 거죠. 현실을 깨달으라고 먼저. 그리고 후반기 때
이제 약점을 알겠지. 너희가 이 약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수치에 놓고 봐도 샌안토니오 백코트는 샷 레이팅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였어요. 패스는 택틱이 있으니까 패턴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샷 레이팅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깝깝했어요. 웬반야마가 아무리 좋은 위치를 잡으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볼핸들러가 슈팅으로 상대 수를 위협할 수 없는데 끌어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크리스 폴이라는 좋은 가드가 왔죠. 크리스 폴이라는 좋은 가드가 오면서 샷 레이팅 부분에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지난 시즌 초반에는 웬반야마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아마 3번으로 썼을걸요. 제 기억에 3번 썼다 4번 썼다 1번 썼다 그랬거든요. 웬반야마 2m 샌디니치가 3m인데 걔 포인트 같은 공 몰고 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짓은 시키지 않습니다. 팀이 어느 정도 짜임새가 맞아 들어가고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 만큼 그리고 데빈 바스라든지 제레미 소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성장을 하고 켈든 존슨을 벤치로 이제 기항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주전에 있으면 안 되는 친구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경우 보면 저는 별 2개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보다 확연히 나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 샌안토니오가 그렉 파포비치 볼이 좀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그렉 포포치가 그 샌안토니오 전성기 때 그런 그 황금 시대 때 거의 10년 가량 모션 스트롱, 모션 위크 오펜스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저희가 아는 그 샌안토니오의 아름다운 농구를 또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빅터 웬반야마 오면서 모션 스트롱, 모션 위크 전혀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포포비치가 뼈를 갈아서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오펜스는 이제 갖다 버리고 외계인을 위한 새로운 오펜스를 만드는 게 뭐 새롭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때는 우리 이 팀을 염영군 기자가 정말 사랑했던 팀이죠. 유타 재즈. 네, 유타 재즈도 조금 더 커야 돼요. 유타 재즈는 지난 3년간 굉장히 팬들 간을 봤습니다. 우리 화끈하게 탱킹할 거야. 그리고 웬반야마 같은 최고 수준 유망주를 데려올 거야. 기대감을 높여주고 어중간한 성적을 냈어요. 더 질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이길 수 있는데 그걸 한 2년 3년 반복하다 보니까 팬들도 지치고 선수단도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프런트도 갈팡질팡하고 있을걸요. 우리가 전면 탱킹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플레인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진출 도전해야 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프로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노선을 정했다면 그걸 따라가야지. 그걸 비슷한 걸 오클라호마시티도 하긴 했는데 OKC는 샤이 기레스 알렉산더라는 확실한 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근데 유타는 라우리 마카넨이 SJ처럼 그렇게 축이 되어줄 만한 핸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타는 뭐 별점을 매긴다, 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한다 그걸 보기보다는 일단 노선부터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장 내년 드래프트 지명권이 없네요. 그리고 그 지명권을 찾아오려면 져야 되네. 이게 뭡니까 지금? 져야 되네. 좀 팀이 이상합니다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 유타 25년 1라운드 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1부터 15라 이제 무조건 네. 탱킹해야지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드래프트 픽에 연연 안 하고 우리 플레이오프 가면 돼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지난 2, 3년간 했던 탱킹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꼬라박았나? 데니인지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지만은 유타에서는 한 지난 2년간은 좀 제대로 운영을 한 게 맞느냐 의심이 들어요. 석환님. 저는 별 1개를 주고 싶어요. 유타 재즈는 일단 미디어 어텐션도 많이 못 받는 팀이고 그리고 스몰 마켓인데 성적도 잘 안 나오니까 관심을 많이 못 받는 팀인데 굳이 관점 포인트를 딱 하나 뽑자면 마키넌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마키넌이 핀다운 스크린 사용하면서 이게 팝하면서 공을 받고 돌파하면서 하는 공격들 아니면 컬하면서 컷으로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파생되는 공격들 그런 게 참 재밌거든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해요. 마키넌을 위해서 많이 밀어주는데 마키넌이 또 진짜 잘 풀리면 정말 보기 재밌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윙어잖아요. 그리고 힘도 좋고 뭐 슈팅도 가능하고 돌파도 되고 그리고 플레이메이킹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마키넌만 보면서 유타 재즈 농구를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 팀에 눈이 맑은 아이도 있잖아요. 맑은 눈의 광인 조던 클락슨 잊지 말라고요. 조던 클락슨 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왜 좋아요? 눈이 맑다니까요. 그냥 눈이 맑아서? 눈이 엄청 맑아요. 예. 플레이도 정말 맑아요. 머리도 맑고 그런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농구 보기 딱 좋거든요. 아 정말 머리 비우고 보기 딱 좋습니다. 영길이 형. 저는 별 안 줬고요. 아까 그 데니 에인지 단장 말했는데 데니 에인지 단장은 빅마켓에서는 잘하였죠. 근데 스몰마켓에서는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지 가진 자산이 다른데 유타 얘기할 때부터 네, 힘들어하게 뭐 앉아 있더라. 신인들도 데리고 왔는데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애는 별로 없어요. 필립 파워스키 정말 싫어하는 선수고 듀크니까 필리프 하스키 잘하는 선수인데. 아니 더티 플레이 했었어요. 대학 때 막 그렇죠. 그 넘어졌을 때 발 잡고 이런 거 하는 제2의 그 누구야? 그 듀크 선배. 걔라니까. 아니 자꾸 이 누구야? 옷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옷을 입고 하든가. 그리고 아이사야 콜리어. 감정 이 실려 선수는 있어. 시즌 초반에는 드래프트 1번 1순위까지 올랐다가 맞아요. 하이스쿨 점점 때. 떨어지는 정말 못하는 선수로 떨어졌죠. USC에서 브론이랑 같이 뛰면서. 브로니 제임스의 동기. 팔 짧은 선수예요. 팔 짧은 코디 선수. 윌리엄스는요. 네. 코디 윌리엄스도 루키지만은 1학년 때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데 보이다가 또 쓱 사라졌죠. 크게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이 팀에는 섹스턴이랑 클락슨이 있으니까 그 둘만 믿고 갑니다. 어쨌든 빠르게 또 서부 컨퍼런스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강팀이 됐든 약팀이 됐든 딱 한 팀에게 한 가지씩 좋은 혹은 뭐 희망상을 얘기하자면 저는 올해 OKC가 한번 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몰마켓도 우승을 덴버처럼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서부가 빡빡해요. 서부가 동부보다 빡빡하기 때문에 보스턴은 쉽게 올라와가지고 남들이 뭐 하는지 보고 해서 댈러스가 사실 스카우팅 당해가지고 라이블리나 이런 데 힘도 못 쓰면서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부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OKC가 전력을 다해서 올라가서 보스턴과 한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염 기자? 저는 이제 글을 오래 쓰다 보면은 애정이 가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애정이 가는 선수 둘을 꼽자면은 줄리어스 랜들과 카일 앤서니 타운스예요. 제 컬럼에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여름에 두 선수가 마트레이드가 됐잖아요. 랜들은 미네소타로 오고 타운스는 뉴욕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서부 컨퍼런스 얘기니까 랜들 얘기를 하자면은 이 친구가 내년에 FA가 됩니다. 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이제 그림이 나오죠. 2019년에 카와이 레너드가 토론토를 우승시키고 명예롭게 FA가 되었듯이 랜들도 미네소타를 명예롭게 우승시키고 명예롭게 FA가 되면은 정규 시즌 우승? 파이널이죠 당연히.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미네소타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에이프런 시대가 개막했잖아요. 미네소타는 제발 랜들이 이번 시즌 끝나고 잘하든 못하든 옵타워 돼가지고 나가주길 물 끓여놓고 막 기다하고 있어요 지금 막. 근데 랜들이 옵트인 하는 거야. 그러면 미네소타 엿먹는 거지. 랜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이죠. 하나는 명예롭게 우승하고 떠나든가 하나는 옵트인 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든가. 저는 기대가 두 가지입니다. 자, 석관님. 저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제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풀 포텐셜을 제발 보고 싶어요. 잉그램, 자이언, CJ, 머레이, 허브 존스, 트레이 머피 third 대단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풀 포텐셜을 못 본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스의 그 몸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 하이포트에서 몸 엄청 비집고 들어가면서 끝내는 게 얼마나 아름답나?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안쓰러워요? 얼마나 재밌잖아요. 일단 보기에 잘하잖아요. 그리고 뛸 때는 그래서 좀 부상 없이 좋은 모습을 시즌 내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 분이 동부 컨퍼런스는 보스턴을, 서부 컨퍼런스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5개 꼽아준 거 맞죠? 네. 그죠? 세 분 모두 그 부분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스포츠를 재미있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변수잖아요. 물론 농구에서는 뭐 큰 변수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시즌이 시작된 만큼 세 분의 예상이 맞기를,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예상은 예상일 뿐 목숨 걸고 지켜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프리뷰 리뷰 전문 전 영영근 기자와 함께해서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시즌 마무리하면은 아니면 올타 브레이크 때 일단 중간에 한번 또 중간 아, 점검. 좋죠. 한번 네.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방송 밑에 더보기란에 뭐 링크가 나가겠지만은 제가 오늘의 NBA도 유료 컨텐츠로 전환하고 계속 연재하고 있어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이름 검색하시거나 또는 이제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해서 또 특별 게스트 출연해 주신 우리 염영근 기자 고맙습니다. 네, 좋으셔. 아, 재밌어요. 이게 글빨도 좋지만 이게 또
자주 나오 딱 좋은 사람이야. 자주 나오세요? 아 이게 탈모인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 야구의 데니엘 김이 보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아. 아 그분이는 언젠가는 뵐 것 같아요. 아직까지 뵌 적은 없는데. 원래 메이저리그도 엄청 좋아해요. 그죠? 여기 또 롯데 팬 아니에요?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부산 사나이. 그죠? 그 한국 시리즈 하는데 롯데 그만하죠. 한국 시리즈도 하는데 롯데가 한국 시리즈란 걸 압니까? 자, 석환님 그리고 최영길 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